소리도 냈지만.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액체에 대해서 보다 말았었는데 이어서 봅시다. 액체는 주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표면 장력이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응고할 때, 얼음 될 때지, 그때 부피가 증가하고 밀도는 감소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비열, 뭐 출입열, 끓는 점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봤던 건 요 표면 장력 얘기까지 봤던 거였고, 이제 오늘 볼 거는 그 다음 얘기를 이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응고할 때 부피가 증가한다, 요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부피하고 밀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거 갖고 문제 나올 일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통 여기 그 에서 문제 나오는 거는 표면 장력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뭐 연결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화하는 걸 보면, 일반적인 물질들은, 다른 물질들은 있지? 자,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부피가 확 증가해. 그리고 다시 또 부피가 증가해. 그러다가 또 부피가 확 증가해.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녹는 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끓는 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부피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마찬가지로 또 부피가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야. 물론 고체에서 액체 될 때 부피 증가하는 거는 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는 부피가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가하겠죠. 예. 그런데 물은 이게 좀 다르다는 거야. 예. 뭐가 달라지냐? 그지? 물의 경우에는 부피가, 자, 고체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게 맞아. 그런데 문제는, 그지? 뭐가 될 때, 액체가 될 때 일반적인 물질들은 부피가 증가하지만 얘는 부피가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다시 부피가 증가해. 액체로 있는 동안에. 그리고 기체가 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다시 부피가 이렇게 확 증가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여기. 다른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 물이 고체에서 액체, 여기에서 차이점이 생긴다는 거거든. 그래서 요 지점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요 지점만 확대를 한번 해서 보면, 자,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이제 물에 대한 얘기만 보는 거야. 부피가,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치? 요렇게 여기가 0도씨가 되겠지. 0도씨가 될 거고, 요렇게 물에서 얼음이 될 때, 요렇게 물에서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린 거는 밀도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자, 상태 변화한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진 않잖아.
질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부피하고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때는 요렇게 반대로 그려지게 된단 말이지. 이 부피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0도씨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를 A점, B, C, D점이라고 두면 여기가 A점, B점, C점, D점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물에서 얼음이 될 때 이렇게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요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자, 첫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이제 C에서 B로 갈 때지. C점에서 B점으로 갈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물이 얼음이 되는 거지. 응고할 때. 물이 얼음이 될 때. 이때 뭐 한다?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야. 부피는 증가하고 밀도는 감소한다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 라는 건데 이때 자 물에서 얼음이 되면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하게 되는데 물은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때 요 산소 원자에 이렇게 비공유성이 두 쌍이 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소 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쪽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또 다른 물 분자, 이쪽에 있는 또 다른 물 분자, 또 이쪽에 있는 또 다른 물 분자들과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은 최대 4개의 수소 결합이 가능해. 4개의 수소 결합이 가능한데 이게 항상 4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얼음일 때, 물일 때, 수증기일 때 이때 얼음일 때는 이 4개의 수소 결합을 모두 하고 있어. 수증기일 때는 안 하겠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물일 때는 한두 개 정도의 수소 결합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뭐가 되면 물에서 얼음이 되면 이렇게 수소 결합의 개수가 증가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소 결합의 개수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수소 결합력이 증가하는 거야. 결합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 여기서 자, 원래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수소 결합을 4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물일 때, 액체일 때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얼음이 되면 4개를 다 하게 돼. 그러면 여기 물 분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물 분자, 여기 또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와서 결합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와야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수소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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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결합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럼 얘네 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일정한 각도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육각형을 만들게 돼. 그래서 이렇게 육각 구조를 만들게 되거든. 근데 육각 구조가 됐는데 요 사이로
다른 물 분자가 못 들어가. 왜? 여기 얘네 사이에 요 뭐가 수소 결합이 강한 결합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끊고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빈 공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면서 얘네의 거리가 요 물 분자를 기준으로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의 평균 거리가 있겠지. 그래서 분자 사이에 평균 거리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얘네 사이에 평균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 분자의 구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물론 문제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보진 않아. 문제에서는 만약에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물이 얼음이 될 때 수소 결합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 요 얘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요거 수소 결합은 몇 개? 4개의 결합까지 가능하다는 거. 됐나? 그래서 요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B에서 A로 갈 때를 한번 볼까? B에서 A로 가는 건 요렇게 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 지금? 부피가 감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애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얼음이 되면 부피가 계속 증가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얼음이 될 때 증가하는 거고, 여기 B부터 A까지는 뭐야? 얼음이 된 다음이잖아. 그지? B부터 A는 응고된 이후야. 이때는 오히려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하게 돼. 왜 그러냐? 응고할 때 이렇게 육각형이 만들어졌잖아? 그지?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여기 있는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육각형이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뭐겠어? 빈 공간이, 그죠? 빈 공간이 작아지겠지. 그지? 빈 공간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니야. 이해됐어? 어.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오히려 더 작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D점을 봅시다. D점. D점은 여기 얘기하는 거지. 부피가 최소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야. 부피가 최소, 밀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게 어디냐면 4도씨야. 여기가 4도씨야. 여기가 4도씨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몰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그런 이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걸로 설명을 하지만 일단 현상적인 것만 보면 돼. 문제에서 여기 왜 부피가 최소가 되니 이런 거 물어보진 않거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겨울철에 강물이 위부터 오는 거 알지? 이런 게 요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얘기, 비열하고 출입열하고 끓는 점, 요 얘기를 볼 건데, 일단 얘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네가 이렇게 되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소결합 때문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표면 장력도 그렇고 요 위에 부피가 증가하는 것도 다 수소결합 때문인 거야. 수소결합을 하니까 이게 강한 인력이잖아.
그러니까 비열도 커지고 출입열도 커지고 끓는 점도 높아지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정의를 한번 같이 보면서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비열이라는 게 뭐야?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물질이 결합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끓는 점은 뭔지 알지? 상태 변화할 때고 출입열. 출입열은 그치?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 에너지를 얘기해. 그래서 일단은 비열 얘기를 좀 먼저 보면 비열이 큰 물질이 있고 비열이 작은 물질이 있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1도씨 올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열이 작다는 거는 1도씨 올리는데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4도씨고 여기가 25도씨라고 해봅시다. 예? 그럴 때 1도 올라갈 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은 요만큼 이런 기울기로 올라가고 온도가 B라는 물질은 요렇게 올라간대요. 이때 요 X축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가열 시간이야. 여기 X축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가열 시간이야. 그럼 가열 시간은 어떻게 됐어? 열 에너지하고 비례 관계 있겠지. 오래 가열할수록 열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근데 A는 요만큼만 가열해도 1도씨가 올라간다는 거고 B라는 물질은 요만큼 열 에너지를 줘야 가열을 해야 1도씨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1도 올라가는데 누가 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B가 더 많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B열은 A보다 B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그래서 이런 그 비열이 큰 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물이 있고 작은 거에 대표적으로 모래가 있어. 그래서 물은 온도 변화가 올라갈 때도 잘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잘 안 떨어져. 근데 모래는 조금만 가려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지? 가만히 내비면 조금만 내비둬도 온도가 금방금방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런 것 때문에 뭐 우리가 뭐 해륙풍이라든지 그지? 아니면 어 뭐 우리가 여름에 어디 놀러 가면은 바닷가 놀러 가면은 그지? 똑같은 그렇잖아. 바다에 있는 모래사장하고 바닷물이 하루 종일 똑같은 열 에너지를 받았을 텐데 태양으로부터 모래는 되게 뜨거운데 물은 그지 시원하지.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 유지에도 쉬운 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비열 때문에 요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 현상들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거는 요런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죠? 가열된 각곡선. 예? 그래서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여기가 기체일 때. 그지? 그때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봐. 기울기가 여기가 지금 가열 시간이잖아. 그지? 여기가 온도고. 이 기울기가 어때? 액체일 때가 더 작지. 그러니까 같은 물질에서도 비열이, 그지? 자, 얼음일 때와 물일 때 비교하면 어때? 물의 비열이 더 크다는 거야. 왜? 기울기가 더 작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상태 변화 일어나는 데지. 그치? 상태 변화 일어나는데, 자, 고체에서 액체 될 때는, 그치? 융해되는 거지. 이때는 요만큼의 상태 변화하는데, 요만큼의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고, 액체에서 기체, 기화할 때는 얼만큼? 요만큼의 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물질에서 출입열이 뭐가 지금 융해열과 기화열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다? 기화열이 더 크다. 요 수평 구간의 폭으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비열은 기울기로 비교하면 되는 거고, 그치? 출입열은 수평 구간의 폭으로 비교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자 여기 여기 이게 뭐야? 여기가 어는 점, 여기가 끓는 점, 그지? 끓는 점은 높이로 비교하면 되는 거야. 더 높이는 게 끓는 점이 더 높겠지. 됐어? 그래서 요런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음. 자, 해서 이게 다 뭐, 끓는 점이 높은 것도 수소결합 때문인 거고, 비열이 큰 것도 수소결합 때문인 거고, 출입열이 큰 것도 누구 때문에? 수소결합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액체에서 증기압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액체에서 증기압력 얘기가 나와. 자,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물에선 수증기겠지. 기체. 그 기체의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기체는 항상 있는 거잖아. 기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때 압력은 그지? 아무 때나의 증기 압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적 평형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증기의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동적 평형 상태는 화학원에서 배웠죠. 그지?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물이 있을 때, 그치? 자, 요 상태에서는 수증기가 없었어. 증발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요렇게 수증기들이 생길 거야. 그래서 증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제 뭐도 일어나? 응축도 일어나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뭐가 됐을 때? 동적 평형 상태가 됐다. 이때의 증기압력. 이거를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증기압력은 뭐에 따라? 온도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치?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이 더 잘 일어나. 증발이 잘 일어나면 증기의 양이 더 많아지겠지. 증기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증기압력도 커지겠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온도에 따라서 증기압력이 어떻게 변하니? 그래서 여기가 압력이 되는 거고 여기가 온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증기압력이 증가한다고.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고 이렇게 얘가 B라는 물질이라고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25도씨에서 A의 증기압력은 어디가 되는 거고 여기가 되는 거고 그치? A의 증기압력이 되는 거고 그치? B라는 물질의 증기압력은 어디가? 여기가 그치? 여기가 B라는 물질의 증기압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들마다 당연히 증기압력은 다 다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끓는 점 얘기를 볼 거야. 끓는 점은 뭐냐면 끓는 점이라는 거는 액체의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날 때야. 내부에서 내부가 말고 다른 데서 기화가 일어날 때가 있느냐? 있지.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는 거잖아. 증발은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자,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내부 압력과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졌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니? 자, 액체가 있으면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이 있단 말이야. 그 물 중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치? 여기서 이렇게 기화가 돼. 기화가 일어나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 내부는 이제 기체가 된 거야. 기체가 됐으니까 기체에 압력이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근데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야. 그러면 요 온도가 낮으면 아까 온도에 따라서 증기압력이 변했잖아. 그러면 요 지점의 증기압력이 아직 외부 압력 1기압보다 작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압력은 큰 데서 작은 데로 밀고 들어가는 거잖아. 풍선이 있으면 풍선을 그지? 안에 압력이 작으면 밖에 압력이 1기압이니까 밀고 들어갈 거 아니야. 풍선의 크기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기포가 깨져. 뽕 하고 터져버리는 거야. 기포가 이제 안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온도를 더 높여. 온도를 더 높여서 여기 내부에서 이렇게
기체가 됐어. 얘 이렇게 압력이 작용할 거야. 여전히 밖에서는 1기압으로 누르고 있어. 근데 지금 뭐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요 기체 내부에 있는 증기 압력이 1기압과 같아져 이제. 그럼 이 기포가 안 깨지겠지. 힘이 같으니까. 기포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기포 기체니까 밀도가 어떻게 해서 주변의 액체보다 작겠지. 밀도가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 올라가겠지. 얘가 뽀글뽀글 올라가서 위로 퐁 하고 터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물 끓일 때 보면은 안쪽에서부터 거품이 생겨가지고 이게 표면으로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때가 끓일 때야. 이해됐어?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될 때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 다시 요 그래프에서 한번 보면 여기를 1기압이라고 해보자. 여기를. 그러면 자, A 물질의 증기압력이 여기에서 뭐 했어? 1기압과 같아졌지. 그럼 그때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요 지점에 뭐가 되는 거야? A의 끓는 점이 되는 거야. 또 B는 여기에서 1기압과 같아졌네? 그럼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B의 끓는 점이 되는 거야. 이랬어? 근데 우리 앞에서 그 분자 사이의 인력 배울 때 분자 사이의 힘은 그치? 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걸 끓는 점으로 표현한다 그랬지. 그럼 누가 지금 B의 끓는 점이 더 높지? 그럼 분자 사이의 인력은 누가 더 센 거야? B가 더 큰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자 여기 다시 보면 A하고 B를 비교해 볼 때 A하고 B를 비교해 볼 때 얘 지금 같은 온도에서 그래서 25도씨에서 증기압력은 A의 증기압력과 B의 증기압력이 어땠어? 아까 여기 요 지점 요 지점 A가 더 컸지. 같은 온도에서는 A의 증기압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그치? 근데 얘 끓는 점은 그치? A하고 B하고 누가 더 커? B가 더 크지. 끓는 점이 더 높다는 얘기는 분자 사이의 힘이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커? B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B열도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크겠어? B가 더 크겠지. 이랬어. 해서 우리가 요런 걸 이제 비교하는 걸로 문제에 나오는 거야. 됐나? 그래서 봐두시면 된다. 자, 해서 보시면 되고 문제 풀다 보면은 여기 그 기준 끓는 점 중에 기준 끓는 점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제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그때 끓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 예로 들면은 예를 들어서 물의 증기압력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봅시다. 이때 여기가 1기압이야. 그러면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거는 기준 끓는 점이야.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이 얼마? 그때가 100도씨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면 산 위에는 공기가 적잖아.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겠지. 그럼 산 위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져. 그래서 예를 들어 0.8기압이 됐다고 하자. 산 위에 올라갔더니.
그럼 그때의 끓는 점은 어떻게 돼? 여기가 그때 끓는 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 100도씨일 때보다 끓는 점이 낮아지지.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낮은 온도에서 밥이 되니까 밥이 잘 안 되는 거야. 반대로 우리가 압력밥솥을 이용한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압력밥솥은 거기를 단단하게 그지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거든. 거기 압력이 예를 들어서 1.2기압이 됐다고 쳐봐. 그래서 자, 뭐 여기가 1.2기압이라고 쳐보자. 그럼 이때 끓는 점은 어디? 여기가 끓는 점이 되는 거야.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밥이 되니까 밥이 빨리 되고 잘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자, 해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증기압력 얘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고체 얘기 보도록 합시다.